조사받을 혐의 내용 중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사실 이제 핵심 키맨으로 벌써 구속이 됐죠.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는 로비 수첩에 2022년 1월 초에 권성동 의원과의 점심 일정이 적혀 있는데 그 옆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.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특검이 확보했다는 건데 물론 권 의원 측은 이런 부적절한 관계 맺은 적 없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게 이제 1억을 정치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잖아요. 굉장히 그렇죠.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저걸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장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. 장부. 네, 장부 썼죠. 장부를 써서 결국에는 이름까지 적시했지 않습니까? 그럼 이름을 썼다는 것은 돈을 준 상대가 있는 것인데 돈을 받은 상대는 그런 일 없다. 대부분 이게 이제 돈 거래나 뇌물죄가 드러나면 일단 부인합니다. 왜냐하면 그 증거가 특정되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죠. 근데 지금 권선동 의원이 가장 큰 정치적인 그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. 사실상 통일교와의 관계 속에서 김건희 건진 이 와중에 권선동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도 매우 큰 어떤 범죄 혐의가 될 가능성도 크지만 정치인이 어떤 정상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저런 식의 현금을 받았다면 저는 더 이상 뭐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 성실하게 임하는데 저는 권선동 의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저 정도 나올 거 보면 그 통일교 윤모 간부가 저는 작정하고 지금 폭로하고 있다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그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.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서 어떤 피의자가 그 여기에 자기 수첩에 누구한테 1억 예를 들면 큰 거 한 장 이렇게 돼 있고 또 핸드폰에서도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진술이 있는 걸로 나온다면 그 본인은 어떻게 할까요? 그 본인은 아마 분명히 이거는 유죄의 심증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그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은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 검사였다면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유죄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에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. 정확한 뭐 내용은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날 그 식당에서 만난 것이 사실 그 뭐 보면 다 누가 예약했는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보면은 다 나올 테니까 이게 만약에 저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그냥 추정은 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으니까 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. 지금 이런 와중에 순직해병 특검이 이제 김건희 씨가 사용하던 비아폰 실물을 확보를 했는데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이제 초기화된 상태라서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최근까지 사용한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비아폰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까도 A그룹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대통령, 부속실장, 뭐 경호처장 다 속한 그 5명. 아주 핵심 요인들만 속하는 A그룹에 속해 있고 정부 조직도에서 모든 사람을 열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핵심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라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정 개입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저는 굉장히 큰 증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비아폰이라는 걸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 용부인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리고 줘서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그 등급 자체도 ABC에서 한 C나 D도 아니고 대통령과 아주 동급에 있는 똑같은 A그룹에서 그걸 사용했다. 그러면은 비아폰이 왜 사용하죠? 국가 외교 안보나 극비의 사항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쓰는 게 비아폰인데 아니 대통령 본인이 왜 그걸 다뤄야 돼요? 그러면 결국엔 국정 개입을 했다는 좀 의심이 들지 않아요? 그래서 수시로 뭐가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또
그 비어폰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.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최근까지 썼다면 그게 그러면 내일 안에 이르는 비상 불법 계엄의 그때까지인지 시기상이 그러면 그 이후까지인지 파면 전까지인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왔던 그 시기마다 김건희의 비아폰이 작동을 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 세계 특검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. 일단은 좀 복구를 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대통령 부인이 그 5명이 쓰는 비아폰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부속실장, 수행비서, 경호처장 이 4사람이 쓰는 건데 거기에 본인 거를 같이 넣어서 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비아폰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이 가능한 그런 비아폰 5대의 비아폰 중에 1대를 대통령 부인이 쓰고 있었다.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죠.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 이분이 뭔데? 자기는 그냥 남편하고만 통화를 하면 되는 거지.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2인자나 되는 듯이. 거의 부의 제로인데요. 2인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지금 소문이 상황이. 많이 있었잖아요. 네.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듣고 부인 얘기만 듣는다. 그러니까 사실상 부인한테 모든 걸 청탁을 하면 그러면 된다.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다가도 부인한테 얘기해서 부인이 그 오케이 하면은 대통령이 나중에 바꾸더라.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. 그러니까 부의제로 얘기도 나왔던 거고.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인 거죠, 사실.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계엄하기 전날도 이분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 통화를 그것도 도저히 좀 이해는 잘 안 되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아까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듯이 이런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거예요. 계속 터져 나오면 그때마다 국민들이 야 이게 도대체 뭐지? 라는 그런 경악을 하게 될 텐데 참 하여튼 얼마나 더 놀라야 될지 답답한 심리. 그러니까 상계특검의 공통 단언하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. 김건희라고요. 내란 특검에도 김건희가 있을 거고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가 있는 거고 최희병 특검의 그 정점에도 김건희가 있을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추측들이 이 비아폰으로 조금씩 입증이 되고 있지 않냐. 사실 그 모든 과정은 국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통일교도 말하자면은 국가사업에 대한 대가성 부분들이 논의됐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해요? 대통령이 하죠. 대통령이나 뭐 그때 밑에 있는 사람 하겠는데 김건희 씨가 거기에 뭔가 개입이 됐다면 사실상 비아폰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본인의 남편인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수는 있겠죠.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게 아니라 저는 비아폰으로 직접 지시도 있지 않았느냐.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봤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그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를 했던 부분들도 단순히 뭐 좀 이상했잖아요.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불법 계엄 즈음에 통화를 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김건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면 정말 뭐 윤석열 이 세 글자는 안 보일 수도 있을 만큼 정말 그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지금 순직해병 특검이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석 달이나 앞선 2023년 12월 전임 호주 대사에게 짐을 싸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. 짐 싸라고 통보한 날이 언제냐 했더니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날이었다는 건데 이렇게 날짜를 복기를 해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피를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그 전임 호주 대사 김모 씨에 따르면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고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갑작스럽게 왜 짐을 싸라고 그러지? 그리고 이거 후임자 뭐 아그레망만 받고 준비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종섭 장관이 그
국방장관의 그 직계였다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 해외로 빼돌려서 이 사건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려고 김용현 국방장관과 대통령 사이에서 뭔가 모종의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그게 아마 선거 때 그 사람을 내보낸 것은 선거라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총선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휙 하고 넘어갈 거다. 아마 선거 버리고 그러니까 여야가 뭐 서로 싸우고 그러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꾸로 이게 완전히 총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는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죠.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뭐 그렇습니다. 당시에. 뭐 저는 아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, 진짜. 사람들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더 잘 기억하시겠지만 론종섭이 당시에 이 선거 와중에 총선이었죠. 총선 때 튀어나온 게 저도 옆에서 있다가 왜 지금 그랬잖아요. 시점상. 아니 총선인데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 뭔가 은닉하고 자리를 피해서 이 최혜병 특검에 뭔가 찜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선거 기간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이제 풀렸잖아요. 공수처가 법무부에다가 말하자면 그 출국금지 요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것보단 차라리 빨리 빼돌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최혜병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갖가지 본인의 경로서를 감추기 위한 따지면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은데 참 국민의힘은 그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네요.